되게 쉬운데 잘 봐. 우리는 통계를 할 때는 사실 그 통계학자들의 심리를 알아야지. 그 통계학자들이 어떤 심리로 통계를 만들어냈냐면 모르면 안 돼요? 몰라도 돼요. 진짜로. 나중에 이과 계열 가면 너가 공대를 가면 아예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해요? 네가 이과 공대로 갈지 경제로 갈지는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자, 통계는요 사실은 경우의 수를 많이 놓고 찾아낸 거예요. 오케이. 봐봐. 진짜로 잘 생각해 보면 니네 반 평균이 그지 모든 걸 다 나타낼 수는 없어.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죠. 통계를 하려면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있겠지. 그지? 이런 또는 어떤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어. 귀찮잖아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4,800만의 소득 수준을 본다면 돈 한 명씩 얼마 버는지 다 확인해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4,800만요? 야, 인구 총조사를 할 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알아요? 몇백억 들어가죠. 알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예 못하는 겁니다. 몇 조가 들어갈지 몰라서. 그 인구 조사하면요 만약에요 네. 왔다 갔어요. 내가 태어났으면 어떡해요? 그 미리 그래서 그거 다 임신 중인지를 다 체크해요.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은 그 사망신고서가 있잖아요. 그 사망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게요? 의료보험료가 나가죠. 그래서 꼬박꼬박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냉정해요. 그러니까 출생신고는 좀 늦출 수 있지만 사망신고는 거의 바로바로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망 신고를요 하면요 안 내도 돼요? 안 내죠. 그럼 받아요? 아니요. 안 내요. 그냥 안 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낸 돈을 의료보험 그동안 낸 돈 병원 가서 썼잖아요. 네. 자, 그 무수히 많은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아예 못합니다.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어요. 그럼 그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뭉탱이로 뭉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집단들로 나눈 다음에 그 집단의 성질,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한 값을 정해요. 그게 바로 대표값입니다. 밑에 시옷 들어가요. 나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아 그래요? 지금 시옷 들어가요. 닥쳐! 네가 쉬웠어. 자, 들어와요? 몰라 나는. 아 진짜요? 네, 써줘야겠다. 서술형 때문에 대표값이. 오케이? 서술형이 다음 것을 나타내는 값을 쓰시오. 이렇게 하니까. 자, 대표값이죠. 자, 보십시오. 그 대표값 중에 진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들 중 하나가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빈값은 뭐냐면요. 언제 쓰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봐요. 반에 신발 사이즈. 아니에요. 옷 찢었을 때. 그러면 그건 수치로 표현이 가능할 때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자봐. 고양이, 애완동물 조사를 보죠. 반 애완동물 조사요. 고양이, 개, 소, 말, 돼지 이런 게 있죠. 고양이 8명, 개 12명, 소 1명, 말 2명, 돼지 3명. 여기도 있네. 자, 3명. 됐죠? 쌤 이런 게- 그러면 되지 않기는 집 없어요? 뭐가? 아니요. 내가 말하는 돼지는 그 돼지가 아니고 많이 돼지요. 자, 보죠. 고양이가 8마리, 네. 8명이 키운답니다. 개를 12명, 소를 1명. 이거를 잘 봐요. 고양이는 수치가 아니죠. 쌤 왜 닭은 안 키워요? 닭은 대량으로 키우기 때문에 개인이 키워서 승부를 볼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겼다 칩시다. 이걸 평균을 구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3점 몇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3점 몇이면 소와 말의 중간이냐? 말 안 되지. 그치? 딱 그 1, 2, 3, 4, 5라는 수치 외에는 의미가 없죠. 맞습니까? 이럴 때는 평균이 아니라 최빈값, 가장 많이 기르는 거, 개새끼를 가장 많이 기르는 이게 바로 이 집단, 이 반 아이들의 성질, 특징, 대표값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빈값이에요. 아 지금 소도 있는데 개가 특징이라는 어. 거예요? 오케이?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봐요. 뭐가 아니에요? 수치를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나나, 사과, 그치, 파인애플, 그리고 두리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파야.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식품일 수도 있지만 일단 수치로 표현이 안 될 때는 뭐를 씁니까? 저 최비값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자, 이걸 쓸 때를 그 용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쓴다라고 서술형 답지를 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중앙값이라는 걸 씁니다. 자, 중앙값이라는 건요. 봐요. 분포가 약간은 극단적인 뜻을 써요. 아, 무슨 얘기냐면 빈부격차요. 대한민국 어때요? 개망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가난하고 부자는 진짜 터무니없이 부자고.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쓰죠? 부자한테요. 아니 중산층들한테 평균을 맞춥니다. 그 나라 지표가 되거든요. 극단적인 부자들은 당연히 존재해요. 오케이? 그럴 때는 잘 봐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소득을 보면 평균 소득이 얼마예요? 2만 불이죠. 맞아요? 지금 3만 불을 향해 간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천, 억이요? 아니 3천만 평균 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소득이?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면 서민층은 진짜 한 달에 80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몇 억씩 버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평균 소득 GDP는요 2만 불밖에 안 돼요. 3만 불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중앙값은? 그러니까 중앙값을 씁니다. 뭐- 그러니까 중앙값은 뭐예요? 우리나라 중산층은요 연봉이 보통 한 6만 불 정도 된답니다. 6천만 원이요? 그 정도. 그게 중산층을 잡는 기준이래요. 근데 전체로 평균을 내면 당연히 3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진짜로 소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너무 부자예요. 그죠? 이건희 막 재산 봐요. 집에 80억짜리 버스 있는데 끝났죠. 네? 버스가 80억이래요. 들어봐요. 어떻게 하면 버스가 80억이에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독일에서 생산됐던 스쿨버스 있지. 그게 그 노란색. 사요? 이번에 있다. 이번에 있어. 왜요? 소장이 딱 전 세계에 2대 남아있대요. 오, 근데 그게 고장나요. 하나가 이거예요. 80억. 짱이다. 그 뭐 했길래 그게 집에 있어요? 그 산 거예요? 돈 주고? 80억 주고.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에서 타고 다녔던 게 그거 가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아니 추억이지. 대박. 서무서무. 수영을 80억 집에서? 아유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혹시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한테 점령됐을 때 일제 시대 때 그 전라북도 군산 있죠. 거기에 군산고등학교가 원래 일본인들이 세워놓은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군산역, 남고, 군산여고 이렇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 그 당시 졸업했던 그 일본 고등학생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돼서 나이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앞에 빵집이 있어. 이성당 빵집이라고. 거기 동창회 한다 아직도. 그 추억. 우와. 그래서 그때 7, 8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빵, 그 매뉴얼 그대로 만들어서 아직도 파는 빵이 있어요. 야채빵. 아직도 그렇게 판답니다.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진짜요? 어. 가야겠네. 근데 진짜로 그때 와서 동창회 와서 거기서 한대요.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거야. 그 추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무시 못하죠. 대단하다. 너도 나이 많으면 분명히 선임만이 떠오를 거예요. 널 괴롭혔던 그 선생님. 찾아볼게. 자, 그럴 것 같아요? 자, 보죠. 그때까지 살아계셔야 그럼요. 자, 중앙값이 언제 쓴다고? 비교차가 그때 극단적일 때. 그럴 때 중앙값. 개수가 홀수일 때는 딱 그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고 그렇죠. 짝수일 때는 두 개의 평균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잘 봐요. 진짜 열받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내 말에 OX를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중앙값은 반드시 그 주어진 숫자 내에 있다. 없죠. X입니다. 어느 때는 없어요. 짝수일 때는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게. 그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 중앙값은 그 자료에 있다. 없죠. 그건 맞아요.
짝수계일 때는 없고요. 이게 말장난으로 1, 2, 3, 4, 5 중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뒤지라고. 치킨 내기. 아니 이건 안 돼요. 왜요? 이건 성격이다. 아, 나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 기준으로 하는 건 그냥 쌤 하는 이러다가 있으면요 쌤. 그건 네가 사오는 거예요. 자, 왜요? 봐요. 자, 이런 것들 중에 대표값들 중에 야 대표값이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평균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쌤이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갔죠? 그죠? 그리고 사실 되게 많아요. 가중평균, 뭐 절대평균, 중앙평균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건 너무 많아. 그런 평균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쓰는 건 평균. 이 세 개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내에서. 대학교 가면요? 내가 말하고 다 나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경제학과 애가 외국 살다 와서 한국 수학을 잘 못해서 과외를 해서 대학생. 저 에어컨은 그 오빠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 과외하고 저 에어컨 산 거예요. 개이득이네요. 에어컨 사주고 갔어요, 그 오빠가. 여튼요. 돈은 돈 받아 돈 받고 그 돈으로 저거 산 거예요. 에어컨. 되게 비싸. 얼마인데? 100만 원짜리 해요. 저거 되게 비싸.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 오빠를 가리키면서 내 어렸을 때의 추억을, 나 대학교 때의 추억을 되살려봤는데 솔직히 대학교 때 내가 저거 배우면서 막 가중평균, 중앙평균 이런 걸 배우면서 이거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써먹었어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써먹었어요. 이러려고 배웠구나. 에어컨 살라고. 자, 뭐죠? 평균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 평균만 배우면 돼요. 평균이 이거구나. 다 더해서 비슷한 그렇죠. 그게 바로 평균이죠. 나 진짜 엄마가 초등학생 때 어? 엄마 나 국어 몇 점이고 수학 몇 점이고 하면은 엄마가 계산기 두들려서 맨날 그랬어요. 뭐지 인연은? 자, 볼게요. 이 집단과 이 집단을 보죠. 이거는 한 A반이라고 치고요. 얘를 B반이라고 치겠습니다. A반 평균 얼마예요? 3점입니다. 네. B반 평균은요? 와우! 우리가 뭐라 했죠?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게 대표값이라고 했는데 그 평균을 썼죠. 대표값 중에 하나. 대표값,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가 평균이에요. 그 평균 중에 하나가 3, 3이 나왔어요. 그 집단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예장. 어때요? 평균이 똑같잖아요. 그 집단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상황 다르죠. 평균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죠. 평균이 뭐를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그 집단 성질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포도예요. 마운틴 그레이프. 자, 뒤에 있으면 죽음도도. 그래? 삼포된 정도. 이게 바로. 네. 왜? 그러지 마요. 내가 이거 지금 삼포도 했지. 고등학교 때는 뭘 바다포도, 뭐 죽음포도 다 나와. 안 나올 것 같지? 나 미쳤나봐요 쌤. 삼포도. 그러니까 봐봐. 평균이 그 집단의 대표값을 다 나타내, 못 나타내? 못 나타내. 그러니까 그 집단의 성질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야? 꼭 평균을 뭘로 쓰겠다? 꼭 뭘로 쓰겠냐면 대표값으로 쓰려고 하니까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 되는 거죠. 삼포도 뭐다? 퍼져 있는 정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삼포도예요. 좀 퍼져. 됩니까? 그 삼포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냐면요.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에요. 네. 뭐만 알면 금방 찾아요? 분산. 분산만 알면 표준 편차. 뭐가 달라요? 자,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와요. 왜 루트를 씌우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줄줄줄 나오죠. 잘 보세요. 자, 이거 이해했죠? 그러면 쌤, 퍼져 있는 정도 뭐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2만큼 떨어져 있죠. 2라는 숫자는요. 1, 4는
1만큼, 5는 이만큼. 그러면 얘장 평균보다 작은 값인지 큰 값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쵸? 왜? 떨어져 있는 정도로만 따지면 이게 평균보다 작은 값이었는지 큰 값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평균보다 작으면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요. 그걸 편차라고 하고요. 편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별량에서 뭐를 뺍니까? 평균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편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값들에 대한 편차 값은요. 평균보다 작으면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런 편차를 잠깐만 보죠.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맞아? 마이너스 1, 맞아요? 오,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 왜 편차의 총합이 0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요, 딱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 자료에 분포가 있을 건데 그걸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있어봐요. 어떠요? 떨어져 있는 정도가 다 똑같아서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진짜 다 더해서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진짜 총 5로 나누면 아씨 너무 박진감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요, 가짜 평균이라는 말에서 가평균도 가리켰었어요. 이거는 우리는 흥미 위주로 해볼까요? 아니면 때려칠까요? 해요. 해줘요? 이따가 전부 가평균이요. 보라색 쓰시네요. 가평균 뜻이 뭐예요? 가짜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평균을 뭐라고 잡냐? 2.5를 잡습니다. 왜? 다른 걸 잡아도 돼요. 아무거나 막 잡아도 돼요. 난 대충 이걸 거야 라고 잡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편차처럼 떨어져 있는 정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과부족이라고 합니다. 넘치거나 부족한 정도. 과부족이요? 과한다, 부족하다. 넘치고 부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과부족. 얼마예요? 2.5에서 1에서 2.5 빼면 편차가 똑같이 써요. 작은 부분은 작게, 큰 부분은 크게. 마이너스 1.5 맞아요? 또 마이너스 0.5 얘는 0.5 어때? 1.5 또 2.5겠죠. 네. 이 과부족들을 다 더하면 0 안 나와. 네. 그 과부족들을 다 더해요. 그리고 뭐로 나눕니까? 5로 나눠요. 이유는요. 떨어져 있는 정도들의 평균값이 가평균과의 차이인 거예요. 즉, 다 더해봐요. 이거죠. 2.5, 5로 나눠봐요. 0.5죠. 이것도 더해요. 그게 바로 평균이에요. 이게 진짜 평균이에요. 옛날에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하지만 의미 없는 짓거리다라는 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금방 깨닫고 지워버렸어요. 했나요? 사실 이거 고일 때 배우는 거예요. 뭐냐 중일 때 배웠던 거예요. 쌤 중일 때? 니네 중일 때 옛날에는 배웠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초딩 때 어. 중이랑 니들 배웠. 원래 배웠었다가 사라진 겁니다. 자 보죠. 자 이거는 편차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했지만 애들이 편차도 버리고 이 가평균도 버리는 바람에 없앴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 편차의 총합은 왜 0이 될 수밖에 없느냐? 평균을 기점으로 떨어진 정도들이 다 어때야 돼요? 정확하게 똑같이 대칭돼야 그게 평균의 의미가 딱 한 가운데 값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편차의 총합이 0이면 삼포도는 뭐야? 분산은 0이야. 말 안 되지. 떨어져 있는 정도들에 대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정도들에 대해서 평균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총합이 어때요? 0이 돼버리죠. 그럼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를 하냐?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쌤! 왜 절대값을 씌우지 않나요? 편차에. 편차 제곱의 합이죠. 편차 제곱을 한다는 걸 다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더하는 게 분산이에요. 다 더한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 바로 뭐예요? 네. 그게 바로 분산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겁나 헷갈리네. 아니요. 지금 봐봐요. 왜 편차의 총합을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값을 나타내려고 해요. 떨어져 있는 정도, 즉 편차의 정도를 편차에 떨어져 있는 정도,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분산 떨어져 있는 정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왜 제곱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다 더하면 0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절대값 씌워도 되잖아요. 왜 편차의 절대값 안 씌우고 제곱해요? 선생님 편차 절대값 하면 안 돼요? 되긴 돼요. 그런데 나중에 뒤로 통계학, 즉 정교분포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함수들은요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곱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 편차의 절대값 씌워서 구하는 퍼져 있는 정도를 구하는 삼포도는 없나요? 있어요. 오케이? 절대 평균, 뭐 절대 삼포도, 막 절대 분산 이런 게 있는데요. 의미가 없죠. 왜요? 그거 나중에 미분 안 돼서 어차피 제곱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자,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또 선생님 이거 왜 제곱해요? 뻔히 나질 거예요. 왜요? 자, 절대값이 있는 값들은요 미분이 안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저렇게 뭐 해준다? 편차에 제곱을 해준다.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게 된다. 절대값 함수는 뾰족하죠? 그쵸? 걔는 미분 안 돼요. 이 뾰족한 지점에서 미분이 안 돼요. 곧 그 미분을 배웁니다. 2차 함수, 제곱 함수는 다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네 배처럼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미분이 나는 홀쭉하죠? 나는 홀쭉합니다. 자, 뾰족뾰족하죠? 진짜 요즘 살이 안 쪄서 고민이에요. 자, 보죠. 편차 제곱으로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통계 쪽, 정교분포 쪽으로 넘어가면 미분 때문에 이렇게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자, 봐요.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는 이유가 편차의 총합이 0이 돼버리는데 우리는 떨어져 있는 정도의 평균을 구해주고 싶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도, 즉 떨어져 있는 정도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구하듯이 다 더하고요. 그걸 총 보수로 나누면 되죠. 다 더한다는 건 이렇게 시그마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지 마요. 오케이? 총합이라고. 그러면 총 5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값들을 제곱한 다음에 그 제곱값들의 평균이 바로 얘죠. 이게 바로 분산이에요. 해봐요. 얘는 4지. 1, 0, 1, 4지.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죠. 이거 5로 나누면요. 2죠. 이게 바로 분산이에요. 그 의미가 뭐예요? 봐봐요. 잘 물어봤어요. 얘도 한번 해보죠. 얘도. 제곱 해봐요. 얼마예요? 4죠. 5로 나온 거야. 5분의 4죠. 자, 떨어져 있는 정도가 평균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가 예를 들어 어때? 이렇게 2, 1, 1, 2 이렇게 떨어져 있지. 얘는 어때?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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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씩밖에 안 떨어져 있지. 평균에서 몰려있다고. 그 값들이 다 몰려있어요. 얘는 그거랑 증선에서. 일단 이건 이해했어요? 분산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평균을 기점으로 얼마나 몰려있냐. 내가 아까 전에 퍼져있는 정도, 평균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누구로 더 메꿔질 수 있다고요? 삼포도로 더 메꿔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삼포도 중에 하나가 분산인데 그 분산은 지금 봐봐요. 이 2와 얼마가? 5분의 4를 기준으로 이게 평균 3을 기점으로 떨어져 있는 정도가 2, 1, 1, 2였다면 얘는 어때요? 1, 1, 1, 1, 0. 즉 얘는 몰려있죠. 평균을 기점으로 다다다닥 몰려있어요. 뭐예요? 펭귄이에요. 추워서 몰려있습니다. 쟤는요 병아리예요. 더워서 떨어져 있어요. 병아리들은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왜요? 걔네들 온도 올라가면 죽어요. 그럼 펭귄은요? 펭귄은 온도 내려가면 죽어요. 그럼 둘이 같이 있어요. 병아리가 남극 가자마자 돌아가져요. 걔네 뭐 몇 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럼 죽는다. 펭귄이 가면 되잖아요. 펭귄 더우면 죽어요. 추우면 죽는다면. 너무 더워서 죽어요. 야 30도. 얘네들 병아리들이 거의 한 27도, 28도에서 살거든. 얘네 여름이에요. 너 27, 8도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밖에 온도 지금 몇 도예요? 25도죠. 저거 정확한 거예요? 이거 에어컨 쳐서 지금 여기가 25도입니다. 대박. 왜? 몰랐어요. 저거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저거 디지털이잖아요. 그리고 저거 참고로 저거 와이파이로 해서 날씨도 알려줘요?
기호. 그래서 저 리모컨 끄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저거 바꾸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아 귀찮아. 여기서 네가 좀 상자 있으니까 열어 해봐. 그래도 돼요? 어쩜 있다. 쉬는 시간. 알겠지? 네. 자, 저거 지금 와이파이 찾아봐. 제가 웃겨. 처음에 키면 와이파이 찾아. 아 진짜. 와이파이 연결해야 시간 나와. 아. 말해요? 말 안 해. 그냥 뭐 보여주고. 찾았냐? 봐요. 자, 분산이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 봐요. 분산의 단점은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뭐 해버렸어요? 제곱했죠. 퍼져 있는 정도가 2라는 건 그 제곱한 값들, 편차의 제곱이 즉 퍼져 있는 정도의 제곱이 2라는 거잖아요. 그 값이 너무 크겠죠. 왜요? 이게 지금 1, 2, 3, 4가 그렇지 나중에 점수대로 해봐요. 그럼 2,500 나와요. 진짜로. 네. 엄청 커요. 그러니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몇 점 나오냐면 몇 나오냐면 분산이요. 625 이렇게 나와요. 수능 점수 한 과목 100점 만점에. 분산이요. 그 과목을 분산해요? 625 이렇게 나와요. 좀 심하다 싶으면 진짜 9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900이면 진짜 못 본 사람 많은 거예요. 잘 본 사람은 엄청 잘 보고 못 본 사람은 엄청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숫자가 엄청 크죠? 그죠? 루트는 씌웁니다. 왜요? 편차 제곱을 했잖아요. 떨어져 있는 정도의 제곱을 했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바로 뭐예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뭐예요? 쌤 이거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알아요? 뭐를? 이거 표준 편차? 엄마가 아실라나? 성적표에 나와. 아, 성적표에 나오는 거 뒤에 써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 써 있지 않나요? 수능 성적표는 원래 써 있는데. 아니야 안 써있지. 나 몰라요. 나 표준 편차만 써있어요. 학교 내신은 잘 몰라요. 표준 편차만 써있어요. 그래? 표준 편차가 큰데 시험을 잘 본 거면 진짜 잘 본 거예요. 아 그럼 난 그동안 진짜 잽도 안. 진짜로. 야, 저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표준 편환 점수거든요. 원래 수능 보면 수학 100점 만점이잖아요. 저 가산점까지 받으면 보통 이과는 한 130 몇 점, 120 몇 점 이렇게 되거든. 근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을 때 있죠. 진짜 만점자가 거의 없고 진짜 애들 평균이 막 100점 만점에 40 몇 점이고 이럴 때. 그럴 때 만점 맞으면요. 표준 점수가요. 190 몇 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준 점수가 그럼 290. 190 몇 점. 아니요. 합쳐. 합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서울대는 그럴 때 다 맞으면요. 한양대 간 어떤 오빠가 있었는데요. 그 오빠는 수학,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냥 다 망했거든. 막 5등급 막 이래. 근데도 한양대 가더라. 수학 하나로. 수능 때? 수학, 과학으로만.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 만점자가 없었어. 근데 194점이면 어떨까? 진짜 만점자가 몇 명 있었냐 그때? 400명도 안 됐을걸. 전국에. 원래 몇 명 정도? 원래 1% 나와요. 원래 한 0.8, 0.9%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400몇 명인가 있을 때 그때 0.00 몇 %야. 하여튼 그때. 그래서 특기생으로 갔죠. 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봐요. 루트를 붙이는 이유는 뭐다? 분산값 자체가 어때? 편차를 제곱하는 값이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값 자체가 되게 커. 그래서 현실적인 퍼져 있는 정도로 표현을 하자. 그게 바로 뭡니까? 표준 편차입니다. 오케이? 그 선생님이 표준 편차 쓸 때는 뒤에 단위 붙이고 분산 쓸 때는 붙이지 말고. 왜? 맞아요. 표준 편차는 분산도 사실 그 값의 제곱들이잖아. 편차의 제곱이야. 3포도를 나타내긴 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긴 해. 하지만 정확하게 그 값이 다가 아니지. 평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무게에 대한 평균이었다면 그치 킬로그램의 제곱이 써져야 되는데 킬로그램의 제곱의 의미는 뭐야? 킬로그램의 제곱의 의미는 뭐야? 없어. 그지? 그래서 의미가 없게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분산은 3포도가 아닙니다. 원래는요.